자, 그러면 이제 지수별 흐름은 좀 어땠는지 장중의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따른 외신 기사들도 아울러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1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를 포함한 뉴욕 증시까지 이날 대체로 분위기가 좀 어두웠습니다. 특히나 그 전날에 악재가 됐었던 그리스발 악재가 여전히 공존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그리스 총선이 1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디폴트 선언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불안 심리를 고조시켰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가 4%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 에너지주들 크게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전체에 부담이 됐는데요. 3대 지수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증시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1.51%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섹터 내에서 전업종 모두 내렸습니다. 1.64% 지수 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기술주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73% 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장 초반보다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마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그리스발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또 연준의 12월 정례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다소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이나 가장 큰 악재가 됐습니다. 6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 과잉에 따라서 유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수요까지 내년에 더 감소하게 되면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렸고요. 낙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이날 주간 원유 재고량을 발표했는데 예상 밖으로 15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4%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엑손모빌과 쉐보론 등 2, 3% 크게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1.51% 밀리면서 17,53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수혜준 항공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전업종이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역시 장중 저점까지 밀리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주는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증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64% 내리면서 20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3대 지수가 전개가 됐습니다. 인텔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크게 증시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73% 내리면서 4,6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말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이 예산안 합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연방정부 폐쇄까지 이르렀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하원이 이날은 2015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게 되면서 일단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증시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국제유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이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특히 석유 수출국 기구가 내년 석유 수요가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PEC cuts 2015 demand forecast for its oil to lowest in a dec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펙은 내년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2,89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루 평균 2,890만 배럴은요, 이 오펙이 유지하기로 한 회원국 전체 생산량이나 또한 이 올해 평균 생산량인 2,940만 배럴을 밑도는 수치인데요. 이 오펙은 내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유럽과 아시아의 수요 감소와 또 셰일오일 공급 증가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유가의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유가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가격으로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 가운데 15곳은 손실을 볼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55달러 밑으로 더 떨어진다면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날 월가 전문가들 역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정확한 발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한 프란시스코 블란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원자재 담당 책임자는요. 오펙은 지난번 회의에서 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또 아브 히세크 대시판대 나티식스 전략가는 시장의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 보인다. 오펙 회원국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내년 초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소식 CNN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gress reaches spending deal to avoid shutdown.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의회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 지난 9월 승인했던 잠정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서 내일 전까지 연장하거나 정식 통과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는 이 셧다운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요.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관련 이 행정 명령을 놓고 의견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 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내년 2월 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양당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바 있는데요. 당시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15일 동안 셧다운되며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안 합의로 셧다운 우려는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흐름들 좀 지수별로 좀 살펴봤고요. 그에 따른 이슈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이슈들도 아울러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30개 구성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 1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29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나이키만이 0.5% 선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하락 종목 보시면요. 이날 엑소모빌 역시나 정유주,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보잉도 이날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캐터필러 등 경기 민감주들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을 포함한 기술주도 일제히 내림 시세였습니다. 하락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렸던 종목들 보잉입니다. 3.87%의 내림 시세였고요. 엑소모빌이 2.97%, 이와 더불어서 쉐브론 텍사코가 2.01% 크게 밀리면서 낙폭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했었던 머크사와 화이자, 제약주들까지 장 막판에 반락하게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들도 일제히 내림 시세 보였는데요. S&P 500 섹터별 내에서 업종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이상의 낙폭 기록했습니다. 가장 크게 밀린 섹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에너지 섹터인데요. 3% 이상 밀리면서 S&P 500 지수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더불어서 또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감 확대됐습니다. 머터리얼주와 산업재와 자본재가 모두 1% 이상, 2%에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헬스케어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전업종이 모두 밀린 가운데 S&P 500 섹터 일제히 내림 시세 보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에너지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일제히 내렸습니다. 전날 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주들이 한 차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루 만에 반락하게 되면서 2%에서 크게는 6%까지 하락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국제 유가의 하락의 원인에는 오펙의 내년 석유 수요 그 전망치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60달러까지 내려서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날 엑소모빌이 2%에서 3% 그리고 쉐브론이 앞서 살펴드린 대로 2.01% 내렸고요. 체서피커가 가장 큰 폭의 낙폭이었습니다. 6.5%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지노주도 이날 일제히 내렸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반부패 운동을 강하게 좀 규제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카오 지역의 12월 카지노 매출이 부진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윈리조트가 6.3%까지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라스베가스 샌즈가 2% 이상 내리면서 카지노 관련주들 내렸습니다. 이 밖에 이날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톨브라더스와 이 코스트코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 초반에는 1% 이상 올라서는 모습이었지만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 분위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1% 하락 그리고 톨브라더스 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처럼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주 급락 두드러졌던 가운데 호실적에도 증시 약세에 따라 하락한 종목들 우세했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실적 공개했던 기업 살펴볼 텐데요. 코스트코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Costco quarterly profit tops estim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코스트코는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4억 9,600만 달러, 주당 1달러 1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수치였던 4억 2,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9센트도 상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1분기 매출 26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269억 2천만 달러는 소폭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회원 가입비를 통한 매출은 5억 8,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늘었습니다. 개장 1년이 지난 동일 상점 매출 역시 7% 늘었다고 코스트코는 덧붙였는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코스트코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늘리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이 카지노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이 마카오 카지노 사업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party in Macau is all but ov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내년 카지노 마카오의 매출은 25% 가까이 떨어지면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마카오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near broken, 거의 망가졌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에서 반부패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카오 행정당국은 지난달 마카오의 도박 산업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카오의 도박 산업 수입은 지난 6월 3.7% 줄어든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카오 카지노의 VIP 고객이었던 중국 관리들이 카지노 출입을 삼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반부패 개혁 여파가 상당 기간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카지노 관련 업체인 윈 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는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고요.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유가, 금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예의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글로벌 증시 대체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모두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대체로 내림세였습니다. 브렌트유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날 그리스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일제히 좀 내림 시세였는데요. 독일 지수만이 소폭의 강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0.45%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06%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84%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시장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5%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0달러 94센트에 거래를 마치면서 60달러까지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도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이 0.2% 내리면서 온스당 1,229달러 4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곡물가가 대체로 내렸는데요.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옥수수 가격이 0.38% 내리면서 393달러 7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가 일제히 내렸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밀렸는데요.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6% 내렸습니다. 679.99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25.05% 오르면서 18.62포인트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해운업 경기선행지수인 BDI 발티고님 지수가 22포인트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911포인트 선까지 밀린 모습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까지 근접했습니다. 5원 60전 떨어지면서 1,102원 2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 중국과 그리스발 악재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하락했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5% 내렸습니다. 88.2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끝으로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0.05%포인트 밀린 2.1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가 하락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 수요가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는 좀 포근하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권의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이제 비가 내려서 좀 노면이 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출근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는 기온이 지금 아침 기온보다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오후에는 지금 영하 1도에서 한 2도 정도 기록하면서 강풍이 좀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 상당히 좀 춥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좀 미리 좀 대비를 하면서 출근길 나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